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이렇게 네 가지 페이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진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압력은 이렇게 된다면 어센디 아orta의 이제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심장이 수축하는 순간부터 확 늘어났다가 쭉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요. 이 P 웨이브라는 게 뒤에서 안 배우겠구나. 여러분들은 안 배울 건데요. 이게 심전도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오게 되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저는 손가락이 아픈데요 라고 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전도를 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루틴이라고 하는 건데, 응급실에는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검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심전도입니다.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때 이 P웨이브는 심방이 수축하는 것.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심방이 수축하는 것은 그렇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컨디션에서는. 근데 심장은 심방이 수축하고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럼 이 심실이 수축할 때 생기는 파가 QRS파입니다. QRS파고 심실이 이제 이완해라라고 하는 그게 T 웨이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요 빨간색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심실이 수축하게 되고요. 실제로 심장의 이완은 이 아or타로 혈액이 계속 가고 있는 이 중간에 심장이 이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역전되는 아or타가 압력이 더 높고 심실은 압력이 더 낮아지는 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운동 에너지가 있다 그랬죠? 혈액은. 그래서 압력이 분명히 아올타가 더 높음에도 심실에서 아올타로 혈액이 넘어가는 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의 이완의 시작은 좀 더 빨리, 어쨌든 아올타로 혈액이 가고 있을 때 이완이 시작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압력이 쭉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판막이 이렇게 탁 닫히잖아요. 압력이 변하면서 판막이 닫힐 때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그래서 럽드랍 하는 소리가 땅땅, 이게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 심장이 정상이구만. 이 사람, 뭐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캐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면은 항상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로 특히 아기들,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여도. 그래서 여기 바깥쪽, 이쪽에다가 아니면 등 쪽에다가 청진기를 댄다. 그러면 호흡음을 듣는 거고요. 숨소리를 듣는 겁니다. 숨소리, 폐렴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듣는 건데, 이 가슴 쪽, 여기에다가 청진기를 대면 심장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초음파인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길러 베인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장은 수축을 할 때 어떻게 수축을 하느냐.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 끝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심장이 끝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요. 심장이 쭉 내려가게 돼서 그 우심실은 압력을 만들기가 좀 그래요. 우심실을 보면 이게 얇거든요. 심실이. 좌심실은 보면 여기 벽이 두껍죠. 벽이 두껍고 우심실은 벽이 얇고. 그래서 우심실은 압력을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드는데 이제 아코디언 이렇게 짜듯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벽들이 굵고 이렇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수축을 하면서 시약을 이렇게 양옆에서 양옆에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요. 양손으로 이렇게 쥐어서 짜는 것처럼 좌심실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심실은 이 수축하고 네.
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수축하고 그러면서 얘네가 이 길이도 짧아지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을 하게 되고요. 양심씨 모두 이 에이펙스, 이 심장 끝이 있으면 이 끝은 고정되고 이 심장 전체가 이렇게 쭉 이동하게 돼요. 이게 목정맥을 팔 때는 되게 중요한데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쭉쭉 넘어가고요. 어, 네. 이 대동맥의 아ortic 다이섹션이 잘 생기는 이유가 대동맥으로 가는 혈액의 속도가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로크 볼륨 보통 한 70ml 정도 남는다가 아니죠. 50ml 정도 남는다라고 말씀드렸고 120ml 정도 중에 70ml가 보통 실험실 안에 사람들 ml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 비율 120분의 70, 이게 이젝션 프랙션이 됩니다. EF. 이 이젝션 프랙션이 보통 55% 이상인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간으로 보지 말고 압력과 부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일단은, 프레셔가, 심실의 프레셔가 굉장히 낮아요. 이 A 포인트에서 보면 그러면 심장이 쫙 이완되어 있는 상태인 거겠죠. 그때 볼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A에서 B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 심방에 있는 혈액을 쭉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쭉 받아들이는 요 시기가 A, B, 그 C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아마 심방에 한번 수축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은 아니지만, 요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차게 되는 거죠, 심실 내에. 그러면 이 심실에 이제 피가 어느 정도 찼으면 심실이 이제 수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수축을 시작하는데 바로 피가 나가는 게 아니고 압력이 쭉 올라가는 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볼륨은 그대로인데 수축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소볼레믹 컨트랙션 시기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 이소블레믹 컨트랙션 시기 때 심실이 수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방보다 압력이 높아지죠. 이게 좌심실이니까 여기는 좌심실일 때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2000판, 영어로 마이트럴 밸브입니다. 네, 3000판은 트리커스피드 밸브. 마이트럴 밸브가 그러니까 닫히게 돼요. 네, 다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압력이 쭉 높아져서 충분히 에올타보다 높아지게 되면 심실에 있는 피가 에올타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심실과 에올타 사이에 있는 밸브, 그게 에올틱 밸브입니다. 대동맥 판막이 있는데 에올틱 밸브가 열리면서 심실에서 심박으로 쭉 피가 가게 되죠. 피가 가니까 볼륨은 쭉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는 압력도 늘어나죠. 네, 심장이 계속해서 수축하면서 피를 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심장이 이완을 하는데요. 이완을 해도 그래서 압력도 역전당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피를 대동맥으로 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대동맥으로부터 피가 어느 순간부터 압력은 이미 역전당해 있고요. 압력은 이미 대동맥이 더 높은데 혈액이 계속 좌심실에서 에올타로 그래도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압력이 에올타가 더 높은 게 꽤 오래 유지되면 역전돼서 역류할 수 있죠. 그 역류할 때 이 에올틱 밸브가 딱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계속해서 이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는 아직 안 받고 있어요. 왜? 마이트럴 밸브가 아직 닫혀 있어요. 닫혀 있으니까 압력이 높아서 닫혀 있으니까 피는 못 받습니다. 근데 피를 또 짜진 않아요. 왜? 이때 에올틱 밸브가 닫히니까. 근데 계속 이완은 하고 있죠. 그래서 볼륨은 그대로인데 이완하는 이소볼레믹 릴렉세이션 시기가 있고 이게 충분히 이완돼서 이제 좌심방보다 레프트 에이트리움보다 압력이 낮아지면 심방에 있는 피가 심실로 쭉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마이트럴 밸브 2000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요 EF 구간이 이때 이완은 시작된 겁니다. 벤트리클의 이완은 시작은 되었으나 블러드는 계속 에올터로 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일을 심장은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이라는 게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네, 이건 물리학일 때, 네, 이를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긴 했을 거예요. 일의 양이라는 게 운동 에너지의 양으로 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심장이 결과적으로 혈액이 이렇게 심장 안에서 멈춰 있다가 대동맥으로 압력을 쫙 주면서 이 혈액이 쭉 대동맥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럼 심장이 그만큼 일을 한 건데, 일의 양은 원래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네, 원래 일의 양,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기억이 안 나실 가능성도 높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일의 양은 힘 곱하기 밀어낸 거리, 거리가 에너지가 돼요. 일의 양이 돼요. 근데 요것을 이제 유체역학, 흐르는 물로 가면 압력이랑 그 볼륨의 변화, 이게 일의 양이 됩니다. 압력 곱하기 볼륨의 변화. 그래서 이게 압력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를 제가 왜 그렸냐면, Y축, 요 선들이 압력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 가로축의 X좌표의 요 길이 차이가 델타 볼륨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거의 적분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죠. 그냥 넓이, 이 넓이가 일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일의 양이 어떻게 되냐. 심장이 실제로 혈관에게 일한 양이 요 넓이가 되는데요. 이 넓이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혈액에 속도, 에너지를 줬죠. 그래서 원래 일회양이라고 하면 힘 곱하기 거리로 이렇게 쭉 가면서 밀고 간 그 양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속도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의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까지가 심장의 일회양이 되는 겁니다. 요거의 부피와 심장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장이 수축함으로써 혈액을 빠르게 내뿜는 그 혈액의 운동 에너지야. 이거의 합이 심장의 일회양, 그래서 토탈 익스터널 워크.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뭐가 하나가 더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데도 수축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도 실질적으로는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벽을 이렇게 밀었을 때 힘은 주지만 움직인 거리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일의 양은 0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를 쓰기는 쓴 거죠. 이 벽을 미는 에너지를 쓰긴 쓴 거죠. 아무 일은 안 했지만 그게 실제로 심장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양에다가 심장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은 에너지의 양은 요 텐저니트,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지만 힘을 줬던 이게 추가가 되게 돼요. 그 볼륨 없이 수축만 해서 그때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텐전 히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사용하는 그 에너지 중에서 요 토탈 익스터널 워크는 일반적으로 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운동 중, 그래서 심장이 열심히 짤 때야, 그때야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심장의 심장이 얼마큼 열심히 일을 했는지 요것을 결정하는 건 뭐다? 텐저니트. 네, 볼륨은 변함이 없는데, 심장이 수축하고 있는 그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좀 쉬게 해주고 싶다. 우리가 심장이 얘가 너무 힘들어한다, 버거워한다. 그런 걸 이제 심부전, heart failure라고 하는데, 그때 요 텐저니트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텐저니트는, 네, 이 수축을 오래 하면, 그래서 이소볼레믹 컨트랙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축은 계속하고 있는데 혈액은 안 나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텐저니트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 고혈압이라는 게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이유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심장이 심박은 압력이 진짜 낮아요. 보통 한 5mm 머큐리, 3에서 5mm 머큐리, 뭐 높아져봐야 뭐 한 15, 이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 혈액질 때 120에 80mm 머큐리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실은 심방보다도 압력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냥 0까지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이라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수축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수축을 시작할 때, 이 심장이 수축을 시작할 때, 어, 대동맥의 혈압이 만약에 80이다. 그러면 80까지만 올라가면 심장이 수축하면서 이 블러드가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대동맥의 혈압이 150이다. 그럼 그 상태에서 압력을 150까지 높여야 혈액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심장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압력을 180까지 올리는 시간과 150까지 올리는 시간을 비교할 때 당연히 150까지 올릴 때 시간이 일반적으로 나중에 뭐 벽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수축이 이소블레믹 컨트랙션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겠죠. 압력을 충분히 높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톨릭 프랙션, 다이아스톨릭 프랙션, 늘어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어요. 시스톨릭 프랙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수축하는 시간이. 그러면 이 텐저니트, 이소블리믹 컨트랙션의 그 양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심장의 일을 줄이는 데는 심장을 느리게 뛰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심장아, 너 좀 쉬어야 돼. 라고 할 때는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을 느리게 뛰게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이 뒤에서 심부전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그럼 심장은 어떻게 수축을 하느냐? 심장이 수축할 때는 칼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포 내 칼슘이 높아질 때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수축을 하냐 하면 이 심장에 칼슘이 L타입 칼슘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라이안 SR, 이 SR이라고 하는 ER과 비슷한데 이제 리보솜이 없어서 스무스 레티큘럼 SR이라고 해요. 이 안에 칼슘을 저장해 놓거든요. 그럼 이 들어온 칼슘이 이 안에 있는 칼슘을 꺼내게 돼요. 이게 그 꺼내는 채널 이름을 라이아노딘 리셉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칼슘이 세포 밖에서 칼슘이 들어오면서 SR에 있는 칼슘을 더 많이 세포 질 안으로 여기 사이트존 요 공간 안으로 칼슘을 막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라고 하는데 CICR,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 어쨌든 칼슘이 L타입 칼슘 채널을 통해서 딱 들어오면 이 라이아노딘 리셉터라는 것을 열어서 SR에 있는 칼슘을 끄집어냅니다. 그럼 세포 안에 있는 칼슘이 높아지게 되죠. 이 높아지게 된 칼슘이 이제 뒤에서 수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메커니즘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칼슘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안 되죠? 그럼 이 칼슘이 어딘가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세포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저장되기도 하는데 이 썰카라고 하는 프로틴이 또 있어요. 얘가 이 칼슘을 다시 SR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썰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스폴란반도 원래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셀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장이 수축하기 위해서 세포의 사이토졸 안에 칼슘이 필요한데 이 칼슘을 높이는 방법이 세포 밖에서 일단 칼슘을 조금 가져와요. 그러면 그 칼슘이 SR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라이아노딘 리셉터 RYR2, 라이아노딘 리셉터를 통해서 더 릴리즈를 촉진시키게 되고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진 칼슘에 의해서 세포 내 칼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근육과 다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칼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트로포닌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기에 트로포닌 컴플렉스인 C와 T와 I가 있는데 이 I가 뭐냐면 이게 마이신과 트로포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이신의 이 헤드가 이 트로포닌이 있는 곳에 액틴이 있거든요. 이 액틴이 딱 붙은 다음에 이 액틴을 딱 끄집어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축을 하는 거예요. 마이오신에 있는 헤드가 액틴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가지고 딱 움직이면서 근육이 이렇게 딱 수축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과 인터랙션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애들이 트로포닌입니다. 트로포닌 I가 대표적인데 이 트로포닌 I가 말 그대로 인히비션 한다는 뜻이에요. 인히비션, 억제한다. 그래서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에 못 붙게 합니다. 근데 이때 칼슘이 트로포닌 C에 딱 붙으면 얘네가 이제 구조가 바뀌어요. 바뀌면서 트로포닌 I가
이 액틴과 못 붙게 하는 이 작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구조적으로는 뭐 위로 올라가서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마이오신 헤드가 이제 액틴과 붙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붙으면 얘를 이렇게 끌어갈 수 있게 되죠. ATP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끌어가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없으면 이 트로포닌 C에 칼슘이 안 붙어서 계속해서 마이오신과 액틴 요게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수축하는 걸 막는데 이 칼슘이 많아지면 요 트로포닌 C에 칼슘이 붙어서 액틴과 마이오신, 네, 이 헤드가 더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붙어서 수축할 때, 이 수축하면서 이렇게 그 액틴을 이렇게 쭉 옮길 때,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짧아지고 수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내 칼슘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소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로 한번, 어, 액틴, 마유, 칼슘 이렇게 쳐본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귀엽거든요. 네, 귀여운 어떻게 이 몰레큘들이 귀엽게 움직이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거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근육이라는 게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축할 때 힘이 좀 세져요.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거의 근육이 끊어질 수준이 되면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늘어나면 똑같이 수축할 때 힘이 세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심실에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심실에 만약에 피가 요만큼 찼어요. 요만큼 찼을 때 수축하는 거와 더 많이 찼어요. 그러면 이 근육이 쭉 늘어나거든요. 요때 이렇게 수축을 하면 늘어났을 때 힘이 세진다고 했죠.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 한 번 수축할 때 그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내는 양이 확 많아집니다. 근육의 힘 자체도 세지니까. 그걸 전부하라고 해요. 심실에 피가 어느 정도 찼는지 그것을 전부하라고 하고요. 후부하라고 하는 것은 대동맥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하, 좀 이 심실에 피가 많이 차면 많이 찰수록 전부하 프리로드가 높아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길이가 조금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면 똑같이 수축을 할 때 더 많은 피를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심장의 힘이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이 수축력은 칼슘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여러분들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뒤에서 심부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심부전, 하트 페일리어라고 하는 거 이제 심장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장이 얘가 수축을 잘 못하니까 그 혈액을 잘 못 내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런 하트페일리어만 있는 건 아니고 혈액은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이제 받는 피가 너무 적어서 생기는 그런 심부전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장이 수축할 힘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미 난 이제 다 내 역할을 다 했어 하고 뻗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심장을 좀 쉬게 해줘야 돼요. 그때 제가 아까 심장의 총 일의 양, 이 총 외부의 일보다는 요 장렬, 그 텐전 히트에서 똑같은 볼륨에서 수축하는 요게 심장 에너지 소모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네, 혈압을 낮추면 그 시간이 줄어들죠. 이 심장이 수축하면서 80까지 압력을 높여야 될 걸 만약에 150까지 높여야 된다. 그러면은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시간 이 장력열을 일으키면서 텐저니트를 일으키면서 수축하고 있을 텐데, 네, 수축하고 있을 텐데 혈압이 만약에 150이었는데 8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수축해도 이게 피가 에어르터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 정량결을 줄이는데. 또 심장이 빨리 뛰면 빨리 뛸수록 이완기보다는 이 수축기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럼 이 장력열, 이 텐저니트가 수축할 때 생기는 에너지다 보니까 수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에너지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좀 쉬게 해주는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은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느리게 해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씁니다. 신부전에 있을 때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 약들을 많이 쓰고요.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주는 어, 아드레날직의 반대. 그래서 기항제, 아드레널직이라고 하는 것에 기항제, 그래서 베타 블로커. 저희가 여러분들이 청심환 말고 어, 막 시험 기간에 긴장되거나 뭐 면접 때 긴장된다고 심장 좀 천천히 뛰게 하는 그 약 먹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약이 그 베타블로커, 요 심장도 천천히 뛰어주고 혈압 낮춰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 어, 심장이 느리게 뛰면 어쨌든 숨이 차요. 사람이 숨이 차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숨찬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심장아 너 이미 뻗었는데, 야, 채찍질을 때려가지고,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장을 더 빡 쥐어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 베타 아고니스트는 무시하시고요. 요거는 무시하세요. 거의 안 쓰니까. 디지탈리스라고 하는 디곡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약물로 심장이 뻗어 있는데 채찍질해서 그 남은 힘을 더 수축해서 증상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은 좋아집니다. 증상은 숨찬 증상인데 심장이 더 많이 짜게 되니까 폐의 부종도 줄어들고 그리고 혈액이 더 많이 도니까 실제로 숨찬 증상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심장이 뻗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명을 연장하는 약은 아니에요. 이 약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당장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거지. 그것의 방법이 뭐냐? 세포 내 칼슘을 높여주는 역할입니다. 그 세포 내 칼슘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트로포닌 C에 칼슘이 붙고 그러면은 트로포닌 I가 액틴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마이오신 헤드와 액틴이 더 많이 인터랙션을 해서 이 마이오신이 이렇게 액틴을 끌어당기는 그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심장이 더 수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심장이 지금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심장이 뻗었으니까 그래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간다. 그럼 텐저니트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혈압을 낮추고요. 그게 이제 후부하를 낮추는 겁니다.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심장아,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 라고 하는 심부전 치료의 한 가지 메커니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숨차요. 그래서 심장아, 너가 지금 힘든 건 알지만 뛰어야 돼. 지금 이 사람이 숨차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채찍질을 때려서 심장을 더 수축하게 하는 방법. 그게 디지탈리스, 디곡신이라고 하는 약인데 메커니즘은 포타슘 펌프 억제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다? 이 메커니즘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고 세포 내 칼슘의 농도를 높인다. 그럼 세포 내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트로포닌 C에 칼슘이 더 많이 바인딩돼서 수축력이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신부전 치료의 현재 주요 기전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심장이 그러면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혼자서 뛰는가. 심장은 뚝 떨어져도 그냥 심장만 뚝 떨어내면 얘가 그냥 알아서 뜁니다. 아무 우리 몸 상관없이 계속해서 알아서 뛰어요. 어떻게 그렇게 심장이 뛸 수 있지? 또 그리고 심장이 뛸 때, 심실이 동시에 뛰잖아요. 얘 뛰고, 나중에 밑에 뛰고, 아니면 얘 뛰고, 그 나중에 얘 위에 뛰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실이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통일되게 한 번에 수축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